영지버섯, 불로장수약, 신선의 약초, 드링크제로 일반화. 본초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귀한 버섯으로 인삼과 더불어 상약으로 다루어져 왔다. 상약이란 일반 생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매일 복용해서 체질 개선을 통해 건강 유지가 되는 약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방에서는 건위, 건뇌, 강장, 강심, 이뇨, 해독, 항균, 면역, 진해, 진통, 신경쇠약, 불면증, 근만성 간염, 위궤양, 혈압 강화 등의 효과가 인정되어 이용되고 있다. 영지다당체는 항암작용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노산, 단백질, 스테롤, 알칼로이드 다당체 등이 약효 성분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작용 메커니즘은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다. 효용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지를 오래 복용하면 위장의 영양 흡수 기능을 촉진하고 자양, 강장 효과가 있다. 동물 실험 결과 간염 등을 예방하는 간 보호작용이 인정되었고 해독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해, 거담 작용이 있는데 영지의 수렴작용 때문인 듯하다. 혈압 강화와 이뇨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종양 억제 효과가 알려져 있다. 위의 작용이 약한 사람이나 위산 가다인 사람, 고혈압인 사람이나 저혈압인 사람도 모두 영지를 복용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간장의 보호작용, 강심작용, 진정작용, 진통작용이 완만해서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 혈중, 지질 저하나 혈압 강화에는 영지 분말 또는 달인 것을 이들 약 15g 장기 복용하면 좋다는 것이다. 앵두, 새콤한 맛에 유기산 많아 신진대사 돕고 피로회복에 효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이라면 건강미가 넘치는 처녀를 연상케 된다. 새콤한 맛의 성분은 사과산과 구연산 등의 유기산인데 1.5%가량 들어있다. 이러한 유기산은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도와주며 피로회복의 효능도 가지고 있다. 앵두 씨를 빼고 꿀에 재웠다가 꿀물에 넣은 앵두화채는 여름을 이기게 하는 재래 음식의 하나이다. 앵두씨를 빼고 물을 부어 끓이다가 물을 따라내고 꿀을 부어서 졸인 앵두정과나 앵두씨를 빼고 체에 걸러 녹말과 꿀을 치고 약한 불에 졸여서 엉기게 하여 굳힌 앵두편은 우리나라 고유식품이다. 앵두에는 정장 효과가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도 많아 젤리나 잼도 잘 만들어진다. 앵두씨는 대개 빼서 버리는데 앵두씨 안에는 특수한 배당체로서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겐치오비오스라는 당분과 만데로니트릴이라는 성분이 결합한 것이다. 만데로니트릴이라는 것은 분해되어 벤즈알데히드와 청산이 된다. 벤즈알데히드는 좋은 향기 성분이나 청산은 맹독성 물질이다. 대개 식물체에 있는 배당체라는 강한 생리작용을 갖기 때문에 생약으로 이용되며 특수성분을 추출해서 약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살구씨나 마찬가지로 기침과 변비의 약재로 쓰인다. 씨를 빼지 않고 소주에 우려낸 앵두주는 그 향미가 독특해서 좋다. 양고기, 섬유가 가늘고 조직이 연해 소화 잘 돼. 냄새 제거를 위해 향신료 써. 양털을 얻기 위해 기르는 양의 고기가 양고기인데 근래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양고기는 섬유가 가늘고 조직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연하고 소화가 잘 되며 맛도 있다. 머트는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램은 냄새가 거의 없다. 특이한 냄새는 카프릴산, 펠라르곤산 등에 의한 것으로 가공 원료로는 알맞지 않다. 이 냄새 제거를 위해 열탕으로 씻거나 마늘, 고추 등 향신액을 삼투시키는 방법을 쓴다. 삶을 때 포도주를 이용하는 방법도 쓰인다. 지방산이 고급 포화의 것이 많아 녹는 점이 44에서 55도씨이다. 조금만 식어도 기름이 굳어지므로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조리할 때는
라드 등을 사용하면 부드럽고 맛이 있어 먹기 좋다. 고기 색깔은 쇠고기보다 엷으나 돼지고기보다는 진하다. 양배추, 비타민, 칼륨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 비타민 U 있어 위궤양에 좋은 효과. 유럽 사람들은 우리의 김치에 해당하는 침체류로 젖산 발효를 시킨 사우어크라우트이라는 양배추, 캐비지, 가공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은 비타민C도 안전하며 양배추의 특유한 냄새도 없어진 것이다. 칼슘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인데 칼슘이 우유에 못지않게 잘 흡수된다. 양배추 200g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섭취가 가능한 셈이다. 양배추에는 그 특유한 냄새가 난다. 그것은 유기질 유황이 들어있어 익히면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데 이때 식초를 치면 그 냄새가 잘 없어진다. 단백질로는 아미노산 중 생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많아 발육기의 어린이에게는 매우 훌륭한 식품이 된다. 당분으로는 포도당과 설탕이 들어있고 잎의 녹색 부분에는 비타민 A가, 흰 부분에는 비타민 B와 C가 많다. 과음한 다음에 먹는 서양식 해장국이라 할 수 있는 양배추가 많이 든 러시안 스프는 확실히 술을 과음한 위를 보호하는 좋은 요리라고 할 것이다. 미용 건강식으로 양배추 주스가 있다. 양배추잎 서너 장과 사과를 함께 넣고 즙을 낸 주스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가벼운 외궤양에도 효과가 있는 강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배추를 살 때는 싱싱하고 들어부어 묵직하고 속이 꼭 찬 것이 좋다. 오래되면 겉껍질을 벗기기 때문에 흰 잎만 남은 것은 깨끗하기는 해도 신선하지는 않은 것이다. 양파, 색소 성분인 퀘르세틴은 고혈압 예방에 효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건강 유지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때 잠을 잘 오게 하는 여러 가지 비법이 많이 전래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날 양파를 잘라서 베개 밑에 놓으면 신기할 정도로 잠이 잘 온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양파를 날 것으로 먹거나 익혀 먹으면 신경쇠약이 아주 잘 듣는다는 등 지방마다 전래되는 민간 요법도 많다. 중동 지방에서는 매운맛이 강해 이른바 매운 양파 스트롱 어니언으로 분류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처음 매운 양파가 도입되었으나 그 후 여러 품종의 것이 육성되었다. 양파는 파와 같이 생선이나 고기류의 나쁜 냄새를 없애주기 때문에 각종 요리에 많이 쓰인다. 중국 음식점에서 장에 양파를 찍어 먹는 것이 일반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장수촌으로 알려진 곳의 사람들이 이 양파를 애용하고 있다는 보도 때문에 장수식품의 하나로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양파의 성분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당분과 유황 성분이다. 당질로 포도당, 설탕, 과당, 메가당 등이 많아 단맛이 있고 그 밖에도 덱스트린, 말릿 등이 들어있다. 날것인 때는 별로 알 수 없으나 요리에 넣으면 단맛이 두드러지게 강하게 되어 있다. 날 양파의 향기 성분은 황화수소, 메르캅탄, 디설파이드류, 트리설파이드류, 알데히드 등 매우 복잡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들 성분은 대부분이 휘발성이며 그 성분이 유황 화합물이다. 칼슘과 철분의 함량이 많아 강장 효과를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칼슘은 인체 내에서 신경의 진정작용이 있고 지구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무기질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칼슘의 흡수 부족은 설사를 할 때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때 일어나기 쉽다. 양파는 발한, 땀을 흘리는 것, 이뇨, 최면, 건위, 강정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좋은 것이다.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은 강한 향균 작용도 가지고 있다. 향기 성분의 하나인 황화알일은 양파를 짓지으면 알리나제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가수분해되어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된다.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된다.
이 알리티아민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되게 하므로 지속성 비타민 B1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므로 양파를 곁들여 먹게 되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흡수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파를 곁들여 넣은 채소 샐러드는 훌륭한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샐러드에 잘게 썬 양파를 넣으면 다른 채소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B1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샐러드에 양파를 넣게 되면 스테미너 식품이 되는 셈이다. 양파는 냄새가 마늘이나 파보다는 약하나 먹고 난 뒤 그 냄새를 없애려면 신맛이 강한 과실, 식초를 먹거나 한다. 또 양파에는 색소 성분으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지질의 산패를 막아주며 고혈압 예방 효과도 인정되고 있다. 생선 등을 튀기고 난 기름으로 다른 식품을 튀기면 비린내가 잘 가시지 않는데 그런 때 양파 몇 쪽을 튀겨내면 비린내가 감쪽같이 없어진다. 튀김이 끝난 기름을 보관하면 산패하기 쉬운데 그런 때에도 양파를 튀기고 식혀서 보관하면 산패가 더디게 일어난다. 등산이나 근육 운동을 할 때 양파를 적당히 먹으면 피로가 덜해진다 해서 인기가 높다.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을 미뤄볼 때 양파는 중년 이후에 건강 유지에 좋은 식품이며 젊은이에게는 미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양파의 저장은 중만 생종이 잘 되며 점질토에서 생산된 것이 오래간다. 병균 침입의 염려가 있는 껍질은 3장가량 벗겨 저장하는 것이 좋다. 양파는 저장 중 싹이 나오기 쉬운데 싹이 난 것은 영양가와 향미가 떨어진다. 최근 양파를 특수 가공법으로 건조해서 분말로 하여 향신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